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Q&A 같은 거. 네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채널에 채널 애청자들의 애칭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국민이들. 국민이. 한국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반 친구들하고 이야기 잘 정해가지고 다음 영상 때 애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토리 한국사 2권의 첫 문제풀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 여기 지금 녹화 눌렀나요? 네, 녹화 눌렀네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외교하고 정치, 경제 이 세 분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내용 같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쪽입니다. 스토리 한국사 8쪽. 네, 1번.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우리 마을에는 바다가 없는데 생선을 곡물로 내라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여기 세금으로 낼 인삼입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물건을 세금으로 내다니 좋은 것을 구해오시오. 저희는 너무 가난하여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모든 집이 내야 하오. 자, 이 만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정부가 실시한 제도, 네, 대동법이죠. 대동법. 네, 대동법 아주 중요한 별 3개짜리 법이죠. 네, 그래서 별이 3개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법이고요. 자, 그래서 1번의 1번 답은 대동법이고요. 2번 만화를 본 친구들의 대화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정부에서는 특산물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무엇? 쌀, 무명, 동전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고, 그 결과 무엇을 가진 사람? 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됐고,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땅이 없는 백성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럼 토지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도 배워놓으세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그러니까 소작농. 자, 보는 사람들도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주고요. 이 지주가 땅을 잘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 한 필지씩, 이 땅 하나씩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소작농한테 나눠줘가지고 소작농한테 너네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거에 반은 나를 줘야 돼 라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작농들이 세금까지 내야 되면 자기 땅 주인, 지주한테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까지 많이 내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대동법을 통해서 소작농들은 세금을 내지 마라.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대동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광해 영화 봤죠? 광해 영화 선생님이 링크 올려줬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광해 역할을 하는 누구죠? 배우? 어쨌든 광해군이 이런 말을 해요. 대동법을 실시하도록 하라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전하, 지주들도 백성이었는데 어찌 지주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했어? 이게 어떻게 차별인가? 그게 어떻게 차별이냐. 땅 한 마지기 가진 사람들이 세금 얼마 내고 10마지기 가지면 거의 10배 내는 게 그게 차별이냐 라고 따졌던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네, 그게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다음 지도에 표시된 교통로를 따라서 일본에 다녀온 조선 후기의 외교사절단 통신사. 네, 외에는 통신사를 파견하죠. 통신사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한류 스타들이 일본에 갔던 것처럼 아주 큰 환영을 받았었죠. 네, 통신사예요. 통신사. 네. 3번이요. 그림에 나타난 농사법.
저요 알아요. 모내기법이죠. 네. 모내기법 맞습니다. 예전에는 직파법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그냥 씨를 심어가지고 여기서 벼가 자라났던 거예요. 근데 모내기법은 땅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작은 벼를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모작 등이 가능해서 생산력이 올라갔고 노동력은 덜 들었어요. 단 이게 가뭄이 들면요, 가뭄 피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그래도 직파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얘는 논에서 키우니까 아예 물이 말라버리면 여기 있는 벼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대신 생산력이 아주 흉년에는 정말 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내기를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았었어요. 네. 하지만 워낙 모내기법이 쉽고 생산량도 더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사용했죠. 자, 2번. 이 농사법에 대한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하세요. 수연, 노동력이 적게 들었을 거야. 5점. 네.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을 거야. 5점. 노동력이 줄어들었으니까 한 사람이 예전보다 더 넓은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거야. 아니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죠. 네. 그 다음은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세요. 네. 4번입니다. 표종. 표종은 북벌론이에요. 북벌론. 북벌이 뭐야? 북쪽을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북벌론. 북한이 아니고요. 당시에 북쪽에는 조선의 북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청나라? 네,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죠. 선생님 그럼 로는 무슨 뜻이에요? 논은요, 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논의. 선생님 그러면 어디예요 이거? 북쪽을 정벌하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의견 그런 뜻이에요. 의견. 주장. 네. 주장. 네, 맞아요. 그래서 표정은 다 북벌론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니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에 대한 치욕을 갚자는 주장이죠. 여러분 여기서 명에 대한 의리는 어떤 걸까요? 명의 의리를 지키자. 언제 어떨 때 우리가 명예 신세를 졌죠? 언제? 임진왜란 때 명예 신세를 졌잖아. 임진왜란 때 조선 분이 일본군한테 평양선까지 뺏기고 의주까지 위험할 때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평양선 전투에서 같이 조선하고 명하고 연합군을 해서 일본을 이겼잖아. 네. 그래서 명나라가 그때 도와줬으니까 이때 도와준 의리를 갚자라고 했고요. 청에는 뭐 했어요? 복수를 하자고 했지. 청 언제 복수를 하자는 거야? 청에 우리나라 영토가 짓밟혔을 때 언제예요? 알 수 있어. 생각해봐. 병자호란. 맞아. 병자호란이죠. 태경이가 먼저 말했어. 네.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인조가 어떻게 했어요? 남한산성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잡혔죠. 그 삼전도에서 항복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허준은 무엇인가요? 허준은 동의보감을 했죠. 썼죠. 편찬했죠. 그래서 약초를 이용하여 네,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함. 맞습니다. 기억이고요. 3번 안영복은 울릉도와 독도죠. 울릉도의 독도에 가서 우리 영토를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을 일본에 가서 확인받았고요.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디귿 19세기 조선 정부가 관리를 보내어 다스리도록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0쪽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사절단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단 조선 통신사죠. 통신사. 이거는 일본이에요. 얘는 일본이었고요. 청은 당시에 중국이었죠. 네. 자, 당나라도 중국 아니었어요? 네, 중국의 한 시대를 점령한 중국의 한 시대가 당나라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에. 자, 그럼 2번 조선시대 책 광고 만들기 백성을 구한 의학서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
네, 동의보감. 그다음 밑줄친 내상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내상. 라에 있는 동네죠. 동네가요 부산에 동네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동네가 내상이에요. 동네에서 따와가지고 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됐나요? 주로 일본하고 교류했겠죠? 네. 네. 그다음 의주 의주 있죠? 의주. 네. 의주에서 넘어가면 의주 앞에 압록강 있죠? 압록강을 넘어가면 있는 지역 뭐라고 하죠? 만주죠. 만주. 그래서 만상이에요. 만주하고 교류했다. 그래서 만상이고요. 개성에 가면 개성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 어떤 나라의 도읍이었어요? 개성은? 개경. 당시에 개경이라고 했는데 고려의 수도였잖아. 그지? 고려 때 어느 나라 중국이 어느 나라하고 제일 많이 교류했지? 송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송상이에요. 송상. 이해됐죠? 근데 서울에는 경상, 서울 경자, 그 다음에 한강. 여기는 한강 주변에서 장사했던 장수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하고요. 네. 시전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게 얘네들은 세금을 내고 국가한테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에요. 이게 시전이에요. 시전.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에 세금을 냈던 상인들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보부상은 뭘까요? 보부상은 그냥 보찜 메고 다니는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그거 보집 그거 아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거 4번의 답은 미안해. 3번이죠. 3번. 내상이 활동했던 지역? 동네가 되겠죠. 자, 1번 의주부터 같이 가볼게요. 의주 무슨 상? 의주. 만상. 만주로 가는 만상. 그 다음에 개성은? 숭상. 한성에는 무슨 상이 있었어요? 서울. 시전상인과 경강상인이 있었다고 했죠. 경강은 한강이라고 하죠. 네. 자, 그 다음 4번의 답. 전통문화축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땡땡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전국의 장시에서 활동한 상인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를 어울려 일컫는 말. 보부상이죠. 보부상. 보찜 장수하고 등찜 장수. 객주는 여러분 우리 객주 하면 누구 생각나요? 김만덕. 맞아. 김만덕이 객주야. 김만덕이 한 건 뭐였어? 객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오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이 그 집에서 숙박업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여기 문 줘가지고 대신 네, 팔아주고. 거기서 대신 팔아주기도 하는 중간 상인이죠. 객주는 그런 중간 상인을 말해요. 객주 하면 그럼 중인이에요? 중인? 아니죠. 상인이니까 양인이죠 그냥. 중간 상인. 객주는 중간 상인이고 예를 들면 김만덕 같은 사람이 있었죠. 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5번. 다음 책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의 제목이 뭐예요? 조선시대 사회와 경제예요. 그럼 조선시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1번. 오랜 기침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보감에 적게 된 처방을 이용해보게. 동의보감. 허준. 근데 이게 사회. 네, 이거는 조선시대 맞죠? 네. 그 다음, 장에 무엇을 팔러 가세요? 담배와 고추를 팔러 가오. 네, 담배하고 고추는요, 조선 시대에 들어온 작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조선 전기, 이전에 우리가 먹던 김치는 그냥 물김치라고. 네. 맞다 그래. 고추가 들어와서 지금은 빨간 김치가 된 거죠. 그 다음 3번. 내야 할 군포가 줄었다면서? 균역법이 실시되어 이장 한 필만 내면 된다네. 균역법 생각나죠? 네. 네. 어느 왕? 균역법. 균역법 왕. 효종은 아니고. 영조 때 실시했잖아요. 영조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자의 아버지. 네. 사도세자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영조 할아버지.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때 균형법이 실시됐죠. 그래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드는 거죠. 자, 6번. 가에 들어갈 제도를 알맞은 것은 광해군 백성의 곡물 부담을 덜어주다. 곡물로 특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게 하는 어떤 법? 대동법이죠. 대동법. 자, 대동법은 광해군 기억해 놓으세요. 자, 7번.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비내는 김유의 노력으로 이 법이 충청도에 확대 실시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법의 실수로 토시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세금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뭘까요? 4번. 네, 이거는 대동법이죠. 대동법에 관련된 답은 4번이에요. 됐다. 그 다음 거기 보세요. 8번. 3번에 7번 3번 예시를 볼게요. 분포 부담을 1인당 1필로 줄여주었다. 무슨 법이에요? 3번이. 균형법이죠. 균형법. 아. 균형법은 영조 때 있었던 얘기고요. 네. 그죠? 자, 다음 가상 대화 장면에 해당하는 왕으로 옳은 것은 전하. 청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는데 필요한 조총부대의 파병을 요청하여 싸웁니다. 병자 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실행해야 되는데 참으로 난감하구려. 네, 북벌하면 효종이죠. 효종.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왕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인조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인제나랑 가져왔대? 임진왜란은 네. 선조지. 선조의 아들 광해. 광해군은 뭐가 있었어? 대동법. 기억나죠? 광해군 다음에 왕이 된 사람 누구야? 인조반정. 인조가 왕이 됐잖아. 인조가 왕이 돼가지고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잘했지만 인조는 어떻게 했어? 친명 정책을 펼쳐가지고 청나라한테 완전히 점령당했잖아. 그치?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싸우다가 져가지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잖아. 병자호란. 아이고. 자, 인조하면 병자호란이죠. 네. 그 다음 효정은 북벌이고 3번 광해군은 대동법과 대동법과 균형법은 영조고요. 아, 대동법과 광해군 강훈립한테 장수인 강훈립한테 예. 야, 죽도록 싸우지 말고 적당히 싸우다가 한국해라고 했잖아. 생각나? 네. 그거 우리 뭐라고 말해? 무슨 호텔이었는데? 중립 외교. 중립 외교를 실시했지. 그지? 네. 근데 인조는 친명 정책을 펼쳤다가 청나라한테 침략당했죠. 자, 기억나죠? 네, 연산군은 나중에 조선시대 폭군으로 기억되는 왕이었습니다. 맞아요. 맞다. 그 조카.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눠줄 게 있어. 얼굴 찍어주세요. 얼굴 찍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리면 자, 얼굴 가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